예, 안녕하십니까. 유정선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제동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동의 역할, 회생제동의 작동법, 학습 마무리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생제동 기능은 차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차량이 감속하거나 제동을 시동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변환은 차량 내부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변환된 전기 에너지를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과정은 차량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기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여 주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방출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료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유소를 찾아다니거나 연료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속도로에서는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비해 주행 중 소음이나 진동이 훨씬 적습니다. 이는 전기 모터의 작동 방식과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연기관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탑승자는 더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속시나 내리막길에는 회생제동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주행거리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완속 충전, 급속 충전, 그리고 휴대용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차가 장거리 주행을 위한 충전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충전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네 가지 특징은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으로 이들은 전기차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질문 중 하나는 회생제동을 통한 충전량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회생제동은 차량이 감속하거나 정지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생제동에 의한 충전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 회생제동에 의한 에너지 회수율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배터리 용량, 모델의 종류, 차량의 특성 등에 따라서 회수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60%에서 70% 정도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수에는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수된 에너지 중 30%에서 40%는 타이어의 마찰 손실, 모터의 구동 손실, 바람과 같은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해 배터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들은 회생제동의 효율을 제한하는 요인들로 작용합니다. 또한 회수된 60%에서 70%의 에너지 중에서도 다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타이어를 구동하는 데 활용되는 에너지는 회수된 에너지의 약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이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면 회생제동을 사용하면 이 거리는 120에서 130km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회생제동을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구동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생되는 강도를 최대로 설정하고 운행 중 가속 페달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전자는 마치 뒤에서 끌려가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특유의 회생제동 강도를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회생제동은 드라이버의 운전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앞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멀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엔진과 비슷한 주행감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회생제동 강도를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은 전기자동차에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석 뒤에 있는 패들, 쉬프트 레버를 조절하여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단계는 0에서 3까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과 아이페달 기능을 추가되어 총 6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회생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EV6와 같이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이오닉 5 등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 조절을 통해 회생제동 단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총 4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스노우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이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노우 모드는 회생제동 단계를 0에서 1단계까지만 조절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모드는 0에서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회생제동이 BEV인 아이오닉 5에서는 더 진보된 스마트 회생제동이 사용되며 기존에 조절할 수 없었던 단계를 0에서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측 패들 시프트를 1초 이상 누르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자동 변경 기능이 작동하여 계기판에는 오토 모드로 표시됩니다. 아이페달 기능을 사용하면 가속 페달만으로 주행에서부터 정차까지 가능합니다. 회생제동 3단계에서 왼쪽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당기면 아이페달 기능이 켜지고 계기판에 아이페달 문구가 표시됩니다. 아이페달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한번 당기거나 후진이거나 전진 드라이브를 넣게 되면 아이페달 기능이 꺼지면서 회생제동 3단계로 변동됩니다. 운전자의 감속 성향에 따라 강하게, 보통 또는 부드럽게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 역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환경차 스마트 회생제동 강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주행 중일 때 악셀의 페달에서 발을 뗄 경우 순간적으로 제동력이 가해지는 것처럼 속도가 줄어드는 걸 느낀다면 그것은 회생제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확장되는 전동화 및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결과로 2015년에는 전동화 차량 전용 전동식 통합회생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인 인터그레이티드 모비스 일렉트릭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글로벌 선도업체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따라잡는 점프업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IMEV의 성공적인 개발 배경에는 현대모비스의 독자적인 기술들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전동식 통합 회생제동 시스템인 IMEV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아이오닉 5나 EV6 GT, 제너시스 EV6, EV60 이런 등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1960년대에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아메리칸 모터스에서 처음으로 고안하고 설계하였으며 자동차보다는 전철, 철도 차량에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전철의 구동용 전동기에서 발생한 전력은 전력선을 통해 인근에 운행 중인 차량으로 보내거나 변전소로 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소비 전력의 10% 정도가 인근 열차 회사에서 회생제동을 통해 보내온 전력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승강기에도 회생제동 원리가 적용되어 승강기 전력 소비량을 20에서 40%까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생제동 시스템은 모터스포츠와 고성능 전기차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경주 포뮬러 2의 일렉트릭에 출연하는 레이싱카에는
모두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레이싱카에는 극한의 주행 환경 속에서도 브레이크가 섭씨 1000도를 오르내리며 브레이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부하를 걸어 속도를 줄이는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초기 회생제동 시스템은 유압 충전 탱크를 활용한 압력 공급부와 전체를 통제하는 자동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분리된 시스템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18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런 단점을 해결한 전자식 통합 회생제동 시스템인 IMEB를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압 충전식 압력 공급부를 모터로 대체한 전동식으로 변경하고 분리된 압력 공급부와 자동 제어부를 일체화하여 전방 추돌을 방지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IMEB가 세계의 주요 시장에 어느 제품보다도 응답성이 13% 정도 빠르고 중량을 5% 정도 줄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IMEB가 적용된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는 에너지 회수율을 85%에 도달합니다. 또한 IMEB는 각종 부품을 통합해 생산 원가를 기존 분리형 시스템 대비 30%를 줄였습니다. 이 덕분에 전기차의 긴급 제동 거리가 줄어들고 연비가 개선되었으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의 IMEB는 2007년도 1세대 시스템 독자 개발하고 생산한 이후로 자율주행의 다양한 첨단 제어 기능들이 추가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CBS, ABS, ECS와 같은 기본 제동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자동 주차 시스템 등 30여 가지의 첨단 제동 기능 등을 담당하는 제동 제어부를 일체화하는 등 기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가 차세대 자동차의 대세가 되어 회생제동까지 제어해야 하는 요구사항들이 증가했습니다. IME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최적화하여 제동 응답성을 13% 향상시키고 중량을 5% 줄이며 원가는 기존 유압 제동 시스템 대비 30%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IMEB는 긴급 제동 거리를 단축하고 연비를 증가시키고 부품 크기를 줄이는 등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회생제동과 유압제동을 통한 전체 브레이크 양의 비율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제동으로 감속하는 양의 비율에 따라 마지막 단계의 유압식 브레이크와 마찰 브레이크의 활용도가 결정됩니다. 이는 회생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 부스터의 진공 상태로 있다가 페달을 밟으면 진공 상태의 부스터기에 외기의 공기와 사람의 밟는 힘이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동되어 마스터 실린더의 1차 피스톤과 2차 피스톤이 유압의 관로를 통해 갤리퍼의 피스톤이 회전하고 있는 디스크를 붙잡아서 회전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모하지만 전기 차량은 다릅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에너지 손실을 통해 휠을 감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감속시키면서 주행 중에 배터리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회생제동의 세기를 조절하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모터가 감속되는 정도를 인버터를 통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제동 시에는 모터로부터 에너지가 인버터를 거쳐 배터리에 충전되고 구동 시에는 배터리로부터 에너지가 인버터를 거쳐 모터를 구동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회생제동 시스템은 차량이 감속할 때 발생하는 제동력을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경우 제동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별도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친환경차는 운전을 담당하는 전기 모터를 발전기로 활용하여 에너지 변환이 가능한 것이 핵심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 모터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차량이 달리는 동안 발생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방향이라면 전기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량이 달리는 동안 발생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전력은 내부 코일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되어 차량 내 전기장치, 예를 들어 모터에 재사용됩니다. 다음의 그림은 4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면에서는 모터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거쳐 구동 모터가 회전하는 분면입니다. 두 번째 분면에서는 모터는 정방향으로 돌지만 이때 에너지는 모터로부터 다시 충전되는 회생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면에서는 모터가 역방향으로 돌면서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거쳐 구동 모터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분면은 회생제동에 의해서 충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분면은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고, 두 번째 분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회생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분면은 후진을 하는 상태고요. 네 번째 분면은 회생제동이 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관성에 의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회생제동 모드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 모드는 후진 시에도 악셀레다에서 발을 떼었을 때 작동합니다. 이 회생제동 구간은 시속 10km 이상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시속 3km 이하가 될 때까지 작동을 합니다. 즉 회생제동으로 차량이 거의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마찰 브레이크를 활용합니다. 회생제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패러다이 법칙과 렌치 법칙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패러다이 법칙에 따르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려 할 때 코일은 자석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자기력선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기전력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석이 빠져나가고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기전력은 발생합니다. 이는 렌치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전력은 -n과 자석의 변화율, 즉 시간에 따른 자석의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석의 속도, 즉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려는 속도 변화에 따라 자석의 세기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극기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 다른 극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전동기나 발전기가 작동합니다. 회전자와 고정자로 구성된 모터를 보면 회전자는 영구자석이고 고정자는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의 전원을 인가하면 회전자가 회전하며 이 원리를 기반으로 전동기가 작동합니다. 반대로 회전자를 돌리면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되는데 이는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모터가 작동하다가 악셀레다에서 발을 떼는 순간 전원은 차단되고 회전자가 돌면서 코일의 기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발생한 기전력은 인버터를 거쳐 배터리에 충전되는 것입니다. 제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석이 회전하면서 자석의 예스극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코일의 왼쪽이 예스극이 됩니다. 이때 자석의 예스극과 코일의 예스극이 만나 반발력이 발생하여 자석이 회전하다가 감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석이 회전하면서 자석의 예스극이 코일과 멀어지면 코일의 왼쪽은 N극이 됩니다. 자석의 예스극과 코일의 N극이 이번에는 인력에 발생하여 자석이 회전하다가
감속하게 됩니다. 물론 관성에 의해 자석은 회전을 계속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회전자가 감속하면서 회전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부스터 컨버터는 DC 전압을 승합시키는 회로인데 인버터의 회생 제동 원리를 부스터 컨버터 회로와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필이 회전하면서 차량의 관성이 모터의 영구 저석을 회전시키고 이 자석이 N극과 S극이 코일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를 충전하는 것이 회생 제동입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전류를 배터리에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버터라는 전력 부품이 필요하며 회생 제동의 세기를 이 인버터를 통해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전기, 즉 삼상 코일에서 발생한 전기는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배터리에 충전되고 이를 인버터를 거쳐 다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충전량은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나온 전류는 코일을 거쳐 제너 다이오드로 가고 병렬로 연결된 TR과 콘덴서 캐패시터를 거쳐 저항 부하로 이동합니다. 이 저항 부하는 어떤 것일까요? 부하는 모터를 구동하는 것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하는 일의 요소인 겁니다. 이런 구조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컨트롤러 TR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터리에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충전량을 조절하기 위한 컨트롤러 베이스에 작은 전류를 주면 콜렉터에서 이미트로 전기가 넘어가고 이를 통해 코일을 거쳐 콜렉터에서 이미트로 전기가 증폭하여 충전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현재 TR 전류 제어로 동작하고 있지만 증가형 모스펙 FET를 사용하면 여기에 모스펙 증가형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압 제어를 통해 전류 제어가 가능하며 전압을 작게 주면 작게 넘어가고 많이 주면 많이 넘어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량에 따라 충전하는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기능을 멈추면 전류가 이곳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옆을 보게 되시면 회생제동 시 인버터 yes1 버튼 부분을 온오프 하면 부스터 컨버터와 마찬가지로 전류의 경로가 바뀝니다. yes1 버튼이 오프되면 배터리로 전류가 흐르고 온되면 배터리 마이너스 쪽을 통해 전류가 흐릅니다. 즉 yes1 버튼이 PWM 주기를 제어하여 회생 제동 시 충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생 제동 시 발생하는 전류의 양을 인버터가 조절하게 되며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버터를 통해 코일의 자속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코일의 자속을 제어한다는 것은 회전자의 감속되는 정도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컨트롤러를 정리하면 회생제동 시 인버터의 작동 부분을 온오프로 바꾸면 부스터 컨버터와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버터는 발생하는 전류의 양을 조절하여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버터를 통해 코일이 자속을 제어하면 회전하는 부분에 대한 감속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회성이란 차량에서 제동을 걸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모터의 역회전이 아니라 모터의 회전을 제어한다는 것은 멈춘 순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유도 전압입니다. 이 현상은 모터의 구조적인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터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전자석과 전위차가 커지면서 쉽게 전기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도된 전기는 모터의 회전 저항으로 작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즉 차량을 감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전기를
저장하는 과정의 발전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터의 기능을 멈추었을 때 발생하는 전류 유도를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회생은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회생제동의 기본 원리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회생제동 1편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깊은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생제동의 작동 원리 및 기능 숙지에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생제동의 작동 원리에서 차량은 감속 및 제동 시 구동 모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생제동을 통해 에너지 회수율이 60% 70% 정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에서 40%는 타이어의 마찰 손실, 모터의 구동 손실, 바람 저항 등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며 실제 회수율은 20에서 30% 정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생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조작하는 작동법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을 에너지 손실을 통해 휠을 감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행 중에 배터리에 충전하면서 모터를 감속시키는 시스템인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생제동이 주행 관성에서 모터가 돌아갈 때 인버터를 통해서 에너지가 회수하는 피로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스터 컨버터는 DC 전압을 승합시키는 회로인데 인버터의 회생제동 원리를 부스터 컨버터 회로와 매칭을 시켜서 충전율을 회수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회생제동의 학습 정리를 마치겠습니다.